안녕하세요. 힐링 행복 대통령 금채입니다. 책 읽어주는 대통령. 네, 예, 오늘도 공복은 명약이라는 책을 읽어드릴 텐데 오늘 내용은 시루투인이라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꼬르륵 소리가 한 번 나고 두 번 나고 세 번 나고 꼬르륵 소리가 날 때마다 젊어지는 시루투인 호르몬이 나오는 거 아세요? 네, 장수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24시간 공복을 했어요. 이 물을 한 8잔, 10잔 마셨나? 이 물을 이렇게 8잔에서 10잔 마셨는지 오늘은 정확하게 기억을 해봐야겠네요. 이렇게 마시는 가운데 오늘 아침에 제가 체중계에 올라갔더니 1.7kg가 감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시루투인 호르몬 얘기도 할 거지만 염증 얘기도 할 거예요. 평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간헐적 단식을 꾸준히 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평소에 관리가 되신 분들은 2박 3일을 했을 때에 3에서 5kg 감량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간헐적 단식으로 뭐 이렇게 여러 날 동안에 나름대로 관리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염증은 그래도 이렇게 많지 않나 봐요. 그래서 염증이 많고 몸이 그동안 관리가 안 된 분들은 저처럼 하루 24시간 공복을 한다고 해서 1.7kg가 감량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내 몸을 관리한 만큼, 내 몸에 염증 수치가 없는 만큼 그 감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시루투인에 관련돼서 제가 읽어드릴 텐데 어제와 같습니다. 공복은 명약. 유창렬 지음. 봤을 때에 오늘은 이제 네 번째예요. 14챕터 중에 네 번째, 공복 9시간이 되면 활성산소의 공격을 차단하는 슈퍼히어로 시루투인 의사가 진단한다. 오늘의 의사는 시루투인입니다. 시루투인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루투인은 뇌, 간, 신장 등 신체의 일부 조직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 타라셀틸화 효소로 노화세포의 사멸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3년엔 적포도주, 땅콩 등 식품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이 시루투인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금까지 동물 실험에서는 영양분 균형은 유지한 채 정상치보다 적은 칼로리의 음식을 먹이면 장수한다는 결과가 잇따랐으며, 이 같은 장수 효과에는 시루투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하버드대 의학대학의 하임 코언 박사는 2004년 6월 사이언스지를 통해 음식 섭취량을 줄였을 때 수명이 연장되는 이유는 시루투인을 만드는 유전자의 활동이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표했다. 슈퍼히어로 시루투인은 장수 유전자라고도 명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필자는 노화 방지 유전자 혹은 해충 유전자라고 칭하고 싶을 정도로 매우 획기적인 유전자라고 판단된다. 시루투인은 세포의 탄력성을 주관할 뿐 아니라 세포 자살과 조직 내 염증을 억제시키고 노화세포의 사멸을 차단시켜준다. 또한 체내에서 유발하는 활성산소의 공격을 마크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시루투인에 대한 한 해를 들어보도록 하자. 2022년 9월 8일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서거를 했다. 1952년 25세의 나이로 즉위한 뒤 2022년까지 70년간 재위를 했는데, 이는 영국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재위한 기록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서거 며칠 전까지도 신임 총리에서 임명장을 수여하는 공식 활동을 수행하는 등 고령에도 젊은이 못지않은 활력과 건강한 정신력을 유지하고 활발한 사회활동을 영위하여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아왔다. 그분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습니다. 네, 기억을 해주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인은 재위 70년이 아닌 70세까지의 건강을 보존하면서 삶을 이어가는 것도 사실상 매우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건강과 활력, 장수의 비결은 무엇일까? 많은 이들은 그 비결을 영국 왕실의 유전자에서 찾고 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어머니인 엘리자베스 보우스 라이언 왕대비가 101세까지 건강하게 생존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장수의 유전력이 없는 일반인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처럼 몸과 마음 모두가 완전히 건강한 장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일까? 이에 대해 가감히 반기를 들고 나선 연구진이 있다. 노화 연구의 1인자라고 불리는 워싱턴 대학의 이마이 교수에 의하면 인간은 누구나 시루트윈이라는 장수 유전자가 있다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시루트윈 유전자는 7종류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향상, 활성산소 제거, 뇌와 심장과 같은 주요 장기의 사멸, 세포 억제, 신경세포와 면역세포의 활성화, 동맥 경화와 당뇨병의 예방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체내에서 한다. 따라서 시루트윈 유전자의 활성화가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인간은 누구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처럼 건강 수명을 누리며 노년에도 활력과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대기 중에 있는 모든 산소는 안정화 상태에 있지만 태양광이나 방사선, 농약, 살충제, 대기오염 등을 만나면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그런 산소를 활성산소라 한다. 우리 몸은 신진대사에 반드시 필요한 산소를 호흡으로 얻는데 신진대사 과정을 끝내면 부산물로 활성산소가 생긴다. 대개 들이마신 산소량이 1에서 2%는 활성산소로 바뀌어 노화, 동맥경화, 당뇨병, 피부병, 암 등 다양한 성인병을 유발하기도 한다. 식물은 뿌리에서 흡수한 물과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태양열을 이용해 강합성으로 에너지를 만든다.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생기지만 엽록소에서 부지런히 활성산소에게 전자를 빌려줌으로써 안정화 상태로 만들어 자신이 공격받지 않게 한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 활성산소는 체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신진대사 작용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할 때 생기는데 체세포에서는 항산화 효소를 분비함으로써 활성산소를 제거한다. 하지만 잘못된 식생활 습관이나 노화 등으로 SOD는 부족해지므로 병에 걸릴 수도 있게 된다. 산소는 장단점이 있다. 안 마시면 내가 죽는 것이고 마시는 양이 많으면 내 몸을 상하게 하고 후식을 시킨다. 음식을 만들어서 외부에 매달아 두거나 사체를 방치하게 되면 서서히 부패와 부식이 발생한다. 또한 철금속의 경우에도 산소로 인한 부식 현상이 발생한다. 이 모든 것은 산소라는 원소에서 기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주 공간에 떠다니는 유기체를 본 일이 있는가? 우주에는 산소가 없는 제로 상태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산소도 하나의 입자이며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 우주에게 산소가 많이 없는 까닭은 주변 행성들의 중력으로 산소 및 다른 기체들도 땡겨가기 때문이다. 우주 공간에는 산소뿐 아니라 대부분의 기체가 없는 진공 상황과 같으며 중력이 존재하는 행성들에 가까이 가면 기체가 존재한다. 산소는 지구의 생물과 미생물들의 강합성을 통해 만들어내었으며 우리가 발견한 우주에서는 아직 이런 산소를 가진 행성은 없다. 따라서 유기체는 아마도 우주에 특별한 변동이 없다면 영원히 본래 상태로 떠돌 것이다. 이 또한 산소가 없기 때문이다. 공기 중에는 질소가 78%, 산소는 21%, 아르곤은 1%가 존재한다. 쉽게 말해 공기 중에 산소를 100개를 흡수하고 100개를 내뱉으면 조울염만 95개를 내뱉고 5개가 각 장기에 따라 달라붙는 것이다. 이 유리된 산소가 우리 몸의 오장육부에서 불안정한 상태로 세포를 부식시키는 악명 높은 활성산소가 되는 것이다. 이런 활성산소를 자유라디칼이라고 명명한다.
자유라디칼은 전자를 잃어버린 상태, 즉 아무 탈 없이 잘 살던 부부가 이혼한 상태라고 보면 된다. 전자를 잃은 활성산소는 호시탐탐 잘 살고 있는 화목한 가정을 강제로 이혼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강제로 납치하는 나쁜 인자가 아닌가 싶다. 갑자기 이혼당한 부부는 정신분열이 생기고 화병이 나고 폭력적이고 민감해지고 불안정하게 변하게 된다. 전자를 잃은 원자들이 불안정해지고 접촉하는 세포마다 공격하고 파괴시키는 활성산소는 가정을 깨뜨리고 집밥을 벌이는 무법자이다. 예를 들어 화살로 인체에 해를 가하게 되면 즉시 화살을 제거하고 상처 부위를 소독하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상처가 덧나지 않겠지만 상처 부위를 방치하거나 또 다른 위해를 가한다면 상처는 오염되고 면역작용에 의해 고름이 생기고 더 이상 치료가 어렵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몸 여러 곳에서 발생되는 이른바 염증, 제가 좀 전에 염증 말씀드렸지요. 염증이라고 부른다. 이 염증을 장기간 방치해두면 세포가 변성이 되어 소멸되지 않는 암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런 염증 상태 혹은 전 단계에서 공복을 시행하게 된다면 공복 후 9시간 정도가 경과되면 우리 몸 안에는 시루트윈이라는 슈퍼 히어로가 방패를 들고 나타난다. 마치 활성산소라는 에너미 군단이 독화살을 쉴 새 없이 쏘아대는 일방적인 전투에서 공복 약 9시간이 경과되면 시루트윈 슈퍼히어로 5인이 나타나 초강력 방패로 화살을 막아주고 공복 시간이 더욱 경과된다면 슈퍼히어로의 숫자는 더욱 늘어나 몇 배의 힘을 발휘하여 방패의 견고함이 더욱 가중되어 화살들을 모두 막아줄 것이다. 시루트윈에 대한 연구 논문을 전개한 미국 하버드대 의과대학의 하임 코언 박사는 2004년 6월 사이언스지를 통해 음식 섭취량을 줄였거나 공복 상태를 유지했을 때 수명이 연장되는 이유는 시루트윈을 만드는 유전자의 활동이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표했다. 실험은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군 마우스 10마리와 B군 마우스 10마리를 시험구에 정해 시험을 하였다. A군의 마우스에서는 20분 간격으로 먹이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였고 B군의 마우스에게는 하루에 소량 혹은 공복 유지로 선택적 급여 방법을 통해 공급하였다. 3개월 이후의 실험 결과를 보게 되면 A군의 마우스는 35%가 유전자 변형, 35%가 간암 유발이 되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체혈을 통해 시루트윈 인자를 조사한 결과 그 A군의 경우에는 시루트윈이 거의 확인되지 않았으며 B군의 경우엔 시루트윈 분비량이 월등하게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노화와 함께 뇌의 특정 유전자인 시루트윈이 줄어들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본 군마 대학 연구진은 유럽 당뇨협회 학회지와 최신호에 게재된 연구 논문에서 상기와 같이 밝혔다. 시루트윈은 뇌, 간, 신장 등 신체의 일부 조직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 타라세르틸화 효소로 노화세포의 사멸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진은 체중을 조절하는 뇌 시상하부에 있는 시루트윈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킨 마우스와 보통 마우스에 같이 먹이를 먹이고 체중 변화를 비교했다. 그 결과 시루트윈을 증가시킨 마우스는 노화 후 체중 증가가 억제됐다. 또 시루트윈 양을 높인 마우스에 지방이나 당분이 많은 먹이를 투여하자 시루트윈 양이 감소하고 기능이 떨어지며 체중 증가 억제 효과가 사라졌다. 반대로 하루 한 끼만 음식을 섭취하면 공복감으로 인해 여러 신체 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공복감이 느껴질 때 체내에서 분비되는 물질인 시루트윈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내장 지방을 연소시키는 작용을 해 몸을 가볍게 만들어준다. 원시인들은 사냥감이 잡히지 않는 경우 겨울 조금의 음식물로 최대한의 영양을 끌어내 생존할 수 있었다. 학자들은 인류가 기나긴 시간을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를 생명의 유전자의 힘 때문이라고 본다. 생명적 유전자란 인간이 굶주림과 추위, 감염에 처했을 때
발동하는 유전자다. 오랜 시간 굶주림에 시달린 인류는 상황에 맞춰 진화한 것이다. 저열량 음식을 섭취하는 열량 제한은 다양한 종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효과는 단백질 타라세틸화 효소인 시루트윈이라는 효소를 통해 유발되며 효모는 SIR2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은 SIR1을 가지고 있다. 굶주림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시루트윈 유전자는 손상되거나 병든 유전자를 회복시키고 노화와 병을 예방한다. 하루에 9시간 정도 혹은 16시간에서 24시간 공복, 배고픔 상태를 유지하면 시루트윈 장수 유전자가 활성화되어 당뇨와 치매, 암을 예방하면서 수명을 늘릴 수 있다. 공복 상태를 길게 유지하면 더욱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단식원에 다녀오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대체로 건강을 되찾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이구동성으로 의견을 내놓는다. 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들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약을 먹지 않아도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말이다. 공복은 최고의 약이고 명약이다 라고 하는 이유인 것이다. 여러분, 오늘 시루트윈에 대해서 같이 나눠봤는데, 시루트윈 꼬르륵 꼬르륵 하는 소리를 즐기고 느낄 때에 우리는 젊어지고 정말 장수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좀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뭐냐면 어제 24시간 공복을 하고 어제 온종일 지금까지도 지금 시간이 지금 오후 4시예요. 4시인데 지금까지 공복 상태예요. 근데 이제 내일이 추석이잖아요. 추석이다 보니까 제가 떡 중에 가장 좋아하는 떡이 송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장을 보러 가면 송편을 분명히 이제 구입을 할 거예요. 제가 만들지는 못하고. 그러면 그걸 먹지 말아야 되는데 추석이니까 또 안 먹을 수 없고 가족 모여서 또 맛있는 식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송편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건 다음번에 제가 알려드릴까요? 네, 그래서 아무튼 어쨌거나 어제 온종일 오늘 4시까지 공복을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아요. 그래서 정말 이 우리가 미네랄을 우리 몸속에서 부족했을 때 다양한 질병을 유발한지 알고 계시죠? 여기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다량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 물을 어제부터 지금까지 마시는데 견딜만 하네요. 그리고 또 오늘 특히나 시루트윈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다 보니까 공복감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다 마셨습니다. 저만 마셔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송편을 구입한 후에 그걸 보는 순간 먹을까 말까 고민이고, 이제 추석에 가족들과 열심히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추석 지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2박 3일을 꾸준히 해서 살 빠지는 체질로 만들어가고, 그 결과물, 그러한 과정들 2박 3일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살 빠진 체질로 바뀌는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에 정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한가위 되십시오. 지금까지 금치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